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서성안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컨텐츠를 포함하여 정시 입결 분석 시리즈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 메이저 정시 솔루션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라인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직관적인 경험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배치표에 근거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합격, 불합격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해의 예상치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입결과 분위기는 매년 변합니다. 똑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고 해도 작년에는 불합격했는데 올해는 합격하거나 작년에는 합격했는데 올해는 불합격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작년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해는 어느 정도의 학생이 합격할 수 있을지 예상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치 역시 주관적인 예상치가 아니라 누적 100분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년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메이저 정시 솔루션에서 서성안에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평균 100분위가 93을 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유형은 평균 100분위는 90대 극초반에 불과하지만 반영 비율상의 유리함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유형 합격자분들의 실제 점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 92, 1, 100, 87, 90, 91, 1, 99, 99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순서이며 영어는 등급, 나머지는 100분위 점수입니다. 또한 괄호 안에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수탐 평균 100분위 성적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두 학생은 모두 서성안 인기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스카이가 펑크났기 때문에 스카이의 스나이핑 도전도 가능한 점수였지만 이 학생들은 스카이 낮은 과 펑크를 노리는 것보다는 서성안 좋은 학과에 합격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입시를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올해는 스카이 펑크가 작년만큼 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 100분위 93은 딱 서성안이 적정히 나오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성안 라인의 두 번째 합격 유형입니다. 79, 98, 2, 94, 98, 95, 99, 3, 75, 80의 성적이 예시입니다. 두 학생의 공통점은 수학 성적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와 달리 영어가 1등급이 아니고 평균 100분위가 90점대 극초반으로 얼핏 보면 위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낮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학생은 가나군 서성안 동시 합격, 두 번째 학생은 가나다군 서성안 전부 합격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과 계열에서 수학을 잘 보거나 탐구 가산점을 잘 이용하는 등 각 학교의 평가 기준과 반영 비율 유불리를 잘 판단하여 현명하게 전략을 세우면 단순 평균 100분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평균 100분위가 90을 살짝 넘기만 해도 성적 구조에 따라서 충분히 서성안에도 도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으로는 아쉬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100분위가 90이 넘지 않거나 90이 넘더라도 반영 비율상의 유불리를 누릴 수 없는 경우에는 서성안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100분위가 90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계산만 해보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굳이 예시를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대신 평균 100분위가 90이 넘었는데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 90, 2, 98, 95, 91, 92, 2, 83, 91입니다. 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는 서성안 불합격 사례일 뿐 전략을 잘못 짠 경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 전략이 중경외시인 학생들이었으며 중경외시 합격 사례에서도 소개해드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혹시나 영상을 보고 있다면, 또는 그렇진 않더라도 비슷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왜 나랑 비슷한 성적을 받은 저 학생들은 서성안에 합격했는데 나는 왜 중경외시만 합격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국어, 수학 성적 중 어느 것도 평균 100분위를 확실하게 넘지 못한다는 것과 영어 등급이 1등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스카이 정시 등급을 다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100분위 90 초반을 받은 학생들은 성적 구조에 따라 스카이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성안 합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한 평균 100분위 성적을 살펴봤고,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한 누적 100분위 성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몇 %까지 서성안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정시 모집 인원과 정시 지원 인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국숭세단부터는 직어국, 수도권의 인하대, 아주대 등 서울 외곽에도 입결이 비슷한 학교들이 존재하지만 서성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스트 등 과기원은 교육부 산하대학이 아니라서 군외로만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능에서 고득점 하였다면 당연히 서성안, 스카이, 메디컬 중 한 곳에 진학할 것이므로 서성안과 스카이, 메디컬의 정시 정원을 더하고 이를 정시 지원자 수로 나누어 준다면 서성안 커트라인에 가장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눈치 싸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해당 수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정시 원서 접수자 수는 16만 명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증원이 취소될 확률이 더 높으므로 메디컬, 스카이, 서성안의 합산 정원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총 1077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수치로만 봤을 때 상위 6.3%를 받은 학생들까지 통계적으로 합격할 수 있고 눈치 싸움 없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려면 서성안 합격자의 중간값에서 70% 컷 사이인 상위 5.23%에서 5.55% 정도를 받아야 안정적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누적 백분위와 평균 백분위를 종합하여 올해 서성안 정시 입시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스카이가 펑크가 났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지난번 정시 등급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메디컬만을 위해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스카이에 적정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메디컬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서성안 적정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무리해서 스카이로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스카이 적정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무리해서 메디컬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스카이가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쇄작용으로 서성안 라인에서도 작은 펑크가 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쌤 역시도 스카이 라인이 전반적으로 펑크가 날 거라는 사실은 이미 한참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고 솔루션 신청자 분들께 여러 차례 공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시 전문가들도 스카이 펑크를 미리 예상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에서 메디컬만큼은 아니지만 펑크를 눈치챈 일부 학생들이 서성안에서 스카이로의 공격적인 이동을 보이기도 하면서 서성안에도 펑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적 백분위 상으로는 상위 6% 초반대가 마지노선, 상위 5%대가 적정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백분위 상으로는 90점대 극초반, 즉 상위 10% 이내까지 도전 가능, 평균 백분위 93 이상, 상위 7% 이내면 반드시 합격 가능이라는 판단 기준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평균 백분위보다는 누적 백분위 성적이 통계적으로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원래 존재하는 건 맞지만 이를 감안해도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작은 펑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평가 기준과 반영 비율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평가 기준 때문에 작년 성균관대학교는 거의 펑크가 나지 않았고 한양대학교는 펑크가 많이 났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자유전공 등과 같이 크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군에서 한양대학교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예 비슷한 방식으로 맞불을 놓거나 반대 방향으로 다른 유형의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탐구의 반영 비율을 올렸으면서 변표를 물보정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취해 아무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성균관대의 인재를 뺏기고 펑크가 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처럼 큰 펑크가 나버리면 반영 비율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펑크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서성안처럼 작은 펑크가 난 경우에는 반영 비율과 평가 기준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서성안 내에서 어떠한 이동이 일어날지는 9월 모집 요강 발표 이후에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안에 진학하려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 올해는 서성안 내부에서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끼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인 입결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누적 백분위로는 상위 6%대가 마지노선, 5%대가 적정이 될 예정이고 평균 백분위로는 90이 마지노선, 93 이상이 적정 성적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최선을 다하여 적절한 성적부터 갖춘 후에 현명하게 전략을 세워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서성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